보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하면서 이상하게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노 변호사님. 네네.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출석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니 나오라니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언을 안 할 거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재판부에서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왜 나왔느냐 약간 퉁명스럽게 재판장이 물어봤더니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러면서 특검이 본인에게도 잘못했지만 특히 그 정유라 씨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데리고 가서 제대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또 본인이 변호인에게 확인해봤지만 변호인들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특검을 매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질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왜 나에게 계속해서 고문을 하는 것처럼 물어보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의아한 게 당초 21일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준비할 게 많다면서 26일 오늘로 미룬 거고 예. 주말 사이에도 밤샘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뭘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최순실 씨 입장으로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이라든가 그 외부에서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21일 날 26일로 미뤄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러면 정유라 딸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반박하는 증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최순실 씨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많은 심경 변화가 있는 게 외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그것도 다 자기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렇게 퉁명스럽게 굉장히 그 삐딱한 자세를 보이는 증언은 아마 법정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는 본인을 판단하고 선고하는 재판부는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재판부다 보니까 좀 저런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좀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참 명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면서 또 자진 출석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특검 측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구인장을 사실 발부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최순실 씨가 본인이 직접 나왔다는 거 이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 재판을 연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20일 날 하는 것을 26일 연기를 해서 사실 오늘 재판장이 정말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하여튼 왜 나왔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사실 최순실의 행동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또 변호인들과도 상의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최순실 씨가 오늘 나와서 앞부분에 잔뜩 정유라에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강제로 어떤 증언을 시켰다. 이 부분만 본인이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재판 나온 이유는 보면 결국 이 사안과 관련한 본질적인 어떤 질문 답변에 답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유라의 소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특검의 강압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재판에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제로 방청석에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취재기자가 가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변호사 두 분 와 계시지만 변호사와 피의자의 관계가 항상 법정 전략에서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또 이렇게 생각들이 좀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대로 표출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정유라 씨의 귀국 때까지는 나름대로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최순실 씨하고 협의해서 정교한 법정 전략을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유라의 돌발 증인 발언 이후에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이경재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쪽의 법정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좀 치명상을 입는 듯한 어떤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이경재 변호사하고 최순실 사이에 있는데 그 위기감은 이경재 변호사보다 최순실 씨가 훨씬 클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최순실 씨와 변호인들 간의 어떤 그 향후의 법정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균열의 조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변호인하고 물론 그런 균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특별히 조언을 해줄 의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경재 변호인이든 혹은 오 변호사든 간에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최순실 씨한테 재판부에서 이제 계속 중간 거부할 거냐 물어보니까 거부하겠다 했고 검찰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왜 검찰이 자꾸 날 괴롭히는 질문을 계속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당신이 증언 거부할 권리가 있듯 검찰도 질문할 권리가 있으니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최순실 씨가 나는 변호인하고 상의했다. 나는 내가 증언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나와서 말을 해봤자 본인에게 유리한 게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증언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이고 그건 변호인하고 같이 상의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그때 정유라 씨가 나와서 정유라 씨와 변호인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고 예. 또 하나는 정유라 씨가 그동안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말하고 또 이재용에게 불리하게 말했던 부분을 약간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재판부에는 그러니까 밉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든 말든 간에 자진해서 나왔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남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오늘 오전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부장판사인 김진동 판사가 정말 바빴어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할 자리가 아니고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라 또 한 번 있습니다. 증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듯 검사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 재판부로서도 저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저런 이제 증인은 참 다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그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있어요. 그건 뭐 민사 사건에도 그러면 이제 그 소송 지휘를 하는 부장 판사나 그 재판부에서 저런 이제 경고성 그 말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굉장히 삐딱한 자세로 계속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을 하겠다. 내 딸 데리고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말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변호사들한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이지만 왜냐하면 정유라하고 같이 저 변호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정유라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적절히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정유라 씨가 본인의 그 의지라고 하지만, 여하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특검의 보호 범위 안에 정유라가 가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자기 변호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서로 간에 약간 좀 신경전을 벌이는 관계가 아닐까. 아주 돈독하고 신뢰가 100%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에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보기에는 좀 그 많은 변동사항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또 보시죠. 일단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답니다. 최순실 씨 말. 증언 거부 말말말 또 있습니다. 증언 거부한다면서 할 말은 참 다 했어요. 제2의 장쇼를 만드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아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기 딸 정유라 씨를 특검이 제2의 장시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의 이제 기소 단계에서 상당히 이제 장시호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결국 본인이 이렇게 재판전까지 오는 데 자체는 장시호의 태블릿 PC라든지 장시호가 또 여러 가지 진술을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결정작용해서 지금 본인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상황으로 사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최순실 입장에서는 장시호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가기 전에 장시호한테 모든 걸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죠. 뭐 유언장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동 2층에 가면 돈이 있을 거라는 둥 하여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문제는 그거를 장시호가 가서 다 이제 밝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이제 정유라입니다. 정유라는 사실은 본인의 딸이기도 함과 동시에 사실 독일에서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언들과 또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사실은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정유라만 이야기 안 하면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노승일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제3자기 때문에 증언 효력 자체가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자기의 딸인 정유라가 만약에 그 독일에서의 삼성과의 관계, 말세탁 과정 이런 것들을 증언해버리면 당사자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예.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소 단계에서는 결국 장시호한테 당했고 지금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결국 또 정유라한테 당하고 특검이 사실은 이제 그 전략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2의 장시호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최순실씨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딸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거를 이제 정면으로 반박할 줄 알고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노 변호사님인데 증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으로 목표를 선회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 최순실 씨의 고육지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육지책이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딸이 아니고 조카였고 본인이 그렇죠. 약간 수족처럼 부리던 사람의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딸이고 또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사랑이 엄청나게 끔찍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유라 씨가 증언을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박을 하고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정유라 씨한테 불리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유라 씨 증언을 탄핵하면서도 본인이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그런 형식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아서 전체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예. 그렇지 않고 정유라 씨가 한 말 한마디를 전부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정유라 씨가 위증죄로 오히려 또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딸을 보호하되 대신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를 데리고 간 특검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서 모면하고자 한 것이고 특히 정유라 씨에 대해서 최준 씨가 한 말이 뭐냐면 딸을 데리고 먼저 가서 특검이 이렇게 한 것을 묻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딸은 성인입니다. 성인인 딸이 제 발로 걸어가서 제 발로 증언을 하고 자진해서 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딸을 보호하고자라고 하는 그 생각과 본인이 좀 빠져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절충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실제로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그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다 뭐 이러면서 특검 흠집내기 열을 올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최순실 씨 지금까지 드러난 성격으로 보면 지금 정유라 씨가 이제 2시부터 9시까지 그 아이를 데려갔다, 내 딸을 데려갔다는 것이 아마 그 특검에다 저런 말들을 그래도 막 토해내야 직성이 풀리지 않았을까. 저는 좀 성격적인 면도 꽤 오늘 저 영향을 말이 끼친 것 같아요. 한풀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분이 났겠죠. 그 정유라 그렇게 2시 뭐 새벽에 그렇게 갔고 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얘가 하면 안 되는 말도 했고 뭐 이런 게 딸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보다 이렇게 분풀이가 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딸이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이 들 테니까 애를 낳았어도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지금 특검에다가 한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조목조목 반박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증언이었다. 오늘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예.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썼던 최순실 씨의 말 나오라고 하니 나왔다. 재판부에 한풀이하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드냐 특검에 한풀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코마 상태, 이렇게 패닉 상태 지금 빠질 지경이다. 박상수 소장님. 네. 진짜 그렇다고 보십니까? 코마 상태는 뇌사 상태를 얘기하고 패닉 상태는 그야말로 그냥 멘붕 상태를 얘기하는데 뇌사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힘든데 이제 그 이유가 특검의 겁박 때문에 내가 코마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 논리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코마 상태나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가 자기 딸인 정유라 때문이죠, 사실은. 이 법리 공방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말이 삼성 거냐, 정유라 거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성 거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승마 선수단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정유라가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이 재판 전략은 패닉 혹은 코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핑계대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자신을 꼭 빼다 닮은 그 정유라의 그 돌출, 행동,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아니면 정유라의 어떤 전략적 행동이 최순실 씨를 코마 내지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좀 최순실 씨가 쓴 단어가 참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실제로 오늘 재판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 보니까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힘드니까 좀 배려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증인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코마 상태란 말을 일반인들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금 병원 응급실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사들이 주로 쓰는 이야기인데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최순 씨가 코마 상태라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코마 상태면 저렇게 말도 못하죠. 예. 이미 혼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아프다고 사실 재판부한테 배를 해놨는데 뭘 배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죄를 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제가 그냥 가서 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참 최순 씨 보면 끝까지 그 갑의 행태를 사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생활 자체 그동안 재판 과정이나 이런 조사 과정에 드러났지만 본인이 어딜 가든지 간에 갑의 행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식당 가도 그 식당 종업원들 완전히 그 무슨 자기 시중같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옛날에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 갔을 때 그때 종업원이 또렷이 기억하는 게 와서 너무나 갑질을 많이 해서 자기가 그 사람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김치 이야기할 달라고 정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 기억할 정도로 하여튼 어디 가든지 간에 본인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정 와서도 나 힘드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참 그 최순 씨의 그 행태 정말 국민들 앞에도 그렇고 정말 저 장면은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조용히 한 이후에 보면 최순 씨의 그동안 행태나 말을 보면 여전히 어떤 자기가 갑의 행태 그런 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 씨가 배려라는 단어를 쓰니까 참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아까 뭐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는데 흥미로운 자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마 상태라면서 청산유수 말은 다 한 건데 근데 또 증언 거부, 분리하면 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한 박 전 대통령과 무슨 통화했냐? 뭐 삼성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냐 했더니 저렇게 말줄임표,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게 다른 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그 증언 불출석 사유를 낸 것이 내 재판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 관계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뭐 출석은 하지만 증언을 거부하고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재판장이 확인을 해서 그럼 증언 거부하겠다는 거냐라고 해도 거기에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 계속 지금 질문이 나간 건데요. 본인이 이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그냥 안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거는 좀,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뭔가 그 부인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검찰 조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쓰는 단어들이요. 예. 뭐 10개월 동안 감찰을 받았더니 내가 뭐 정신력이 육체적 더 힘들다 이런 그 감찰이라는 거는 사실 감찰당한 거 아니거든요. 10개월 동안. 예. 그리고 그 코마라는 것도 그거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패닉하고는 또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쓰는 단어들이 틀린 단어들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표현력이 좋다고 해서 이 그 연설문에 맡겼다고 컨펌을 맡겼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진술 내용을 보니까. 예, 노 변호사님, 저는 참 이럴 경우에 제가 법조인이라면 답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게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을 번복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옛날에 그 증거들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 증인의 태도가 지금 법정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인정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고요.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면 정호성 씨가 그 최순실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2013년에 보낸 거, 뭐 VIP께서 컨펌 뭐 받았냐 말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낸 거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왜 나랑 대통령을 자꾸 경제 공동체를 엮으면서 이상하게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타부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억울하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객관적인 물증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를 대지 못한 거가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씨하고 그 독대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간에 엄청나게 많은 통화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는 잘 모르겠다. 나를 엮지 마라. 이런 태도만 계속 보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뭐 명료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거부한 게 아니고 뭐 번복한 게 아니고 특히 본인이 옛날에 적었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본인이 서명한 것도 전부 다 이번에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으로 최순실 씨한테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해봤자 본인들이 그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 선생님 뭐 컨펌 받으라고 그렇죠. 하십니다. 네. 이 문자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최순실 씨는 모르겠네요. 저 이현정이에요. 네. 근데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뭐 이런 유명한 말들 말고도 박 전 대통령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자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회유하고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재판 자체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받는 여러 가지 압박도 박 전 대통령이 똑같이 받고 있다는 쪽에 특검에 결국 책임을 떠넘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그 최순실 씨가 나와서 하는 증언 전략을 보면 결국 특검이 이 상황 자체를 강압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한 것들은 모두 다 이 강압에 의한 증거들이다. 뭐 이것들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결국 정유라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지만 사실 이제 법정에서 뭐 저 증거들을 이렇게 재판부가 볼 때는 오늘 같은 상황을 볼 때는 판사 입장에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그 특검이 압박을 했다기보다는 최순실 씨가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 그다음에 거짓말 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판부 자체는 오히려 더 특검 측에 좀 신빙성을 더 두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이제 2시 6분, 그러니까 방금 한 15분 전쯤에 이제 오후 재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재판이 다 끝났다는데 예. 예, 지금 자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재판장의 얘기도 있었지만 최순실 씨가 또 뭐 증언 거부해놓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아니 증언을 거부해놓고 왜 또 얘기를 하냐 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제가 지금 잘 읽은 게 맞는데 오른쪽 손에 네. 주머니 넣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퇴정. 그렇네요. 주머니에 손 넣고 나갔답니다.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진짜 저렇게 법정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정말 저거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본인이 인정 못하겠다는 거에 저는 뭐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법정에서 저럴 수 있다는 거는 이전에 그 두 재단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지만 진짜 탄핵 이전에 그 박 전 대통령의 뒷배경을 믿고 얼마나 갑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군림하면서 지냈을까 뭐 이런 것이 좀 오늘 증언 태도와 법정에서의 태도를 언행을 보면서 저는 그냥 유리를 안을 들여다보듯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최순실 씨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전혀 도움 안 되는 증인이었어요. 별로 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노 변호사님 말대로, 재판부에서는 그 증인의 증언 태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참 부회장 그 변호인 측에서도 참 달갑지 않은 증인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증인으로서 최순실 씨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나올 때는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퇴정할 때는 주머니에 손 넣고 퇴정을 한 건데 일부 법조인들은 이런 최 씨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본인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형량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분은 어쨌든 간에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그 태도를 견지하는 게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 낫고 본인이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재판장에게 조금 잘 보인다라고 해서 형량이 1년이나 깎이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할 말은 하자라는 식으로 배짜라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증언 거부를 하겠다면서 청산유수 할 말을 다 하고 마지막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퇴정한 최순실 씨 오늘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던 모습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하면서 이상하게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노 변호사님. 네네.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출석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니 나오라니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언을 안 할 거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재판부에서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왜 나왔느냐 약간 퉁명스럽게 재판장이 물어봤더니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러면서 특검이 본인에게도 잘못했지만 특히 그 정유라 씨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데리고 가서 제대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또 본인이 변호인에게 확인해봤지만 변호인들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특검을 매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질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예. 왜 나에게 계속해서 고문을 하는 것처럼 물어보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전 의아한 게 당초 21일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준비할 게 많다면서 26일 오늘로 미룬 거고 예. 주말 사이에도 뭐 밤샘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뭘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최순실 씨 입장으로는 뭐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뭐 캐비넷 문건이라든가 그 외부에서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21일 날 26일로 미뤄달라고 했을 때는 뭐 내가 그러면 정유라 딸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반박하는 증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가 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최순실 씨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많은 심경 변화가 있는 게 외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그것도 다 자기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렇게 퉁명스럽게 굉장히 그 삐딱한 자세를 보이는 증언은 아마 법정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는 본인을 그 판단하고 선고하는 재판부는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재판부다 보니까 좀 저런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좀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참 명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면서 또 자진 출석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최순 씨가 이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부인장을 사실 발부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마 최순 씨가 본인이 직접 나왔다는 거 이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 재판을 연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 20일 날 하는 것을 26일 연기를 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재판장이 정말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하여튼 왜 나왔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사실 최순실의 행동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또 변호인들과도 상의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최순 씨가 오늘 나와서 앞부분에 잔뜩 그 정유라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강제로 어떤 증언을 시켰다. 이 부분만 본인이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재판 나온 이유는 보면 결국 이 사안과 관련한 본질적인 어떤 질문 답변에 답하기 이전에 예. 그러니까 정유라의 소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특검의 강압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재판에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실제로 방청석에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취재 기자가 가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변호사 두 분 와 계시지만 변호사와 피의자의 관계가 항상 그 법정 전략에서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또 뭐 이렇게 생각들이 좀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표출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정유라 씨의 귀국 때까지는 나름대로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최순실 씨하고 협의해서 정교한 법정 전략을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유라의 돌발 정인 그 발언 이후에 굉장히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경재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쪽의 법정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좀 치명상을 입는 듯한 어떤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이경재 변호사하고 최순실 사이에 있는데 그 위기감은 이경재 변호사보다 최순실 씨가 훨씬 클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최순실 씨와 변호인들 간의 어떤 그 향후의 법정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균열의 조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변호인하고 물론 그런 균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특별히 조언을 해줄 의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경재 변호인이든 혹은 오 변호사든 간에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최순실 씨한테 재판부에서 이제 계속 중앙 거부할 거냐 물어보니까 거부하겠다 했고 검찰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왜 검찰이 자꾸 날 괴롭히는 질문을 계속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당신이 증언 거부할 권리가 있듯 검찰도 질문할 권리가 있으니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최순실 씨가 나는 변호인하고 상의했다.
나는 내가 증언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나와서 말을 해봤자 본인에게 유리한 게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증언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이고 그건 변호인하고 같이 상의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그때 정유라 씨가 나와서 정유라 씨와 변호인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고 예. 또 하나는 정유라 씨가 그동안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말하고 또 이재용에게 불리하게 말했던 부분을 약간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재판부에는 그러니까 밉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든 말든 간에 자진해서 나왔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남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오늘 오전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부장판사인 김진동 판사가 정말 바빴어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할 자리가 아니고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라 또 한 번 있습니다. 증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듯 검사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 재판부로서도 저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저런 이제 증인은 참 다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그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있어요. 그럼 뭐 민사 사건에도 그러면 이제 그 소송 지휘를 하는 부장 판사나 그 재판부에서 저런 이제 경고성 그 말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굉장히 삐딱한 자세로 계속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을 하겠다. 내 딸 데리고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말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변호사들한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이지만 왜냐하면 정유라하고 같이 저 변호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정유라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적절히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정유라 씨가 본인의 그 의지라고 하지만, 여하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특검의 범위 안에 정유라가 가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자기 변호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서로 간에 약간 좀 신경전을 벌이는 관계가 아닐까. 아주 돈독하고 신뢰가 100%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에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보기에는 좀 그 많은 변동사항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또 보시죠. 일단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답니다. 최순실 씨 말. 증언 거부 말말말 또 있습니다. 증언 거부한다면서 할 말은 참 다 했어요. 제2의 장쇼를 만드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아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기 딸 정유라 씨를 특검이 제2의 장시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의 이제 기소 단계에서 상당히 이제 단어들이요. 예. 10개월 동안 감찰을 받았더니 내가 정신력이 육체적 더 힘들다 이런 그 감찰이라는 거는 사실 감찰당한 거 아니거든요. 10개월 동안. 예. 그리고 그 콤마라는 것도 그거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패닉하고는 또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쓰는 단어들이 틀린 단어들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표현력이 좋다고 해서 그 연설문에 맡겼다고 컨펌을 맡겼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저 진술 내용을 보니까. 예, 노 변호사님 저는 참 이럴 경우에 제가 법조인이라면 답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게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을 번복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옛날에 그 증거들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 증인의 태도가 지금 법정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인정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고요.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면 정호성 씨가 그 최순실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2013년에 보낸 거, VIP께서 컨펌 받았냐 말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낸 거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왜 나랑 대통령을 자꾸 경제 공동체를 엮으면서 이상하게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타부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억울하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객관적인 물증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를 대지 못한 거가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씨하고 그 독대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간에
간에 엄청나게 많은 통화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는 잘 모르겠다. 나를 엮지 마라. 이런 태도만 계속 보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뭐 명료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거부한 게 아니고 뭐 번복한 게 아니고 특히 본인이 옛날에 적었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본인이 서명한 것도 전부 다 이번에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으로 최순실 씨한테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해봤자 본인들이 그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 선생님 뭐 컨펌 받으라고 그렇죠. 하십니다. 이, 네. 이 문자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최순실 씨는 모르겠네요. 저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뭐 이런 유명한 말들 말고도 박 전 대통령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자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회유하고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재판 자체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받는 여러 가지 압박도 박 전 대통령이 똑같이 받고 있다는 쪽에 특검이 결국 책임을 떠넘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그 최순실 씨가 나와서 하는 증언 전략을 보면 결국 특검이 이 상황 자체를 강압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한 것들은 모두 다 이 강압에 의한 증거들이다. 뭐 이것들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결국 정유라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지만 사실 이제 법정에서 뭐 저 증거들을 이렇게 재판부가 볼 때는 오늘 같은 상황을 볼 때는 판사 입장에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그 특검이 압박을 했다기보다는 최순실 씨가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 그다음에 거짓말 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판부 자체는 오히려 더 특검 측에 좀 신빙성을 더 두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이제 2시 6분, 그러니까 방금 15분 전쯤에 이제 오후 재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재판이 다 끝났다는데 예. 지금 자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재판장의 얘기도 있었지만 최순실 씨가 또 뭐 증언 거부해놓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아니 증언을 거부해놓고 왜 또 얘기를 하냐 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제가 지금 잘 읽은 게 맞는 거예요. 오른쪽 손에 네. 주머니 넣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퇴정. 그렇네요. 주머니에 손 넣고 나갔답니다.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진짜 저렇게 법정에서 저런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썼던 최순실 씨의 말 나오라고 하니 나왔다. 재판부에 한풀이하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드냐 특검에 한풀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코마 상태, 이렇게 패닉 상태 지금 빠질 지경이다. 박상수 소장님. 네. 진짜 그렇다고 보십니까? 코마 상태는 뇌사 상태를 얘기하고 패닉 상태는 그야말로 그냥 멘붕 상태를 얘기하는데 뇌사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힘든데 이제 그 이유가 특검의 겁박 때문에 내가 코마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 논리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코마 상태나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가 자기 딸인 정유라 때문이죠, 사실은. 이 법리 공방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말이 삼성 거냐, 정유라 거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성 거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승마 선수단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정유라가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이 재판 전략은 패닉 혹은 코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핑계대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자신을 꼭 빼다 닮은 그 정유라의 그 돌출, 행동,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아니면 정유라의 어떤 전략적 행동이 최순실 씨를 코마 내지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좀 최순실 씨가 쓴 단어가 참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실제로 오늘 재판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 보니까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힘드니까 좀 배려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증인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코마 상태란 말을 일반인들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금 병원 응급실이라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사들이 주로 쓰는 이야기인데.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가 코마 상태라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코마 상태면 저렇게 말도 못하죠. 예.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아프다고 사실 재판받을 때 배를 해놨는데 뭘 배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죄를 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제가 그냥 가서 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참 최순실 씨 보면 끝까지 그 갑의 행태를 사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생활 자체 그동안 재판 과정이나 이런 조사 과정에 드러났지만 본인이 어딜 가든지 간에 갑의 행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식당 가도 그 식당 종업원들 완전히 그 무슨 자기 시중같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옛날에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 갔을 때 그때 종업원이 또렷이 기억하는 게 와서 너무나 갑질을 많이 해서 자기가 그 사람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훔치 이야기할 달라고 정도. 했다는 그렇죠. 그 기억할 정도로 하여튼 어디 가든지 간에 본인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정 와서도 나 힘드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참 그 최순실의 그 행태, 정말 국민들 앞에도 그렇고 정말 저 장면은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조용히 한 이후에 보면 최순실 그동안 행태나 말을 보면 여전히 어떤 자기가 갑의 행태 그런 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배려라는 단어를 쓰니까 참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아까 뭐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는데 흥미로운 자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마 상태라면서 청산유수 말은 다 한 건데 근데 또 증언 거부, 분리하면 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한 박 전 대통령과 무슨 통화했냐? 뭐 삼성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냐 했더니 저렇게 말줄임표,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게 다른 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그 증언 불출석 사유를 낸 것이 내 재판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 관계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뭐 출석은 하지만 증언을 거부하고 이런 뭐 형식을 취했는데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재판장이 확인을 해서 그럼 증언 거부하겠다는 거냐라고 해도 거기에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 계속 지금 질문이 나간 건데요. 본인이 이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그냥 안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거는 좀,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뭔가 그 부인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검찰 조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쓰는 장시호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결국 본인이 이렇게 재판전까지 오는 데 자체는 장시호의 태블릿 PC라든지 장시호가 또 여러 가지 진술을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결정작용해서 지금 본인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상황으로 사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최순실 입장에서는 장시호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가기 전에 장시호한테 모든 걸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죠. 뭐 유언장 이야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삼성동 2층에 가면 돈이 있을 거라는 둥 뭐 하여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문제는 그거를 장시호가 가서 다 이제 밝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이제 정유라입니다. 정유라는 사실은 본인의 딸이기도 함과 동시에 사실 독일에서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언들과 또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사실은 정유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정유라만 이야기 안 하면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노승일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제3자기 때문에 증언 효력 자체가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자기의 딸인 정유라가 만약에 그 독일에서의 삼성과의 관계, 말세탁 과정 이런 것들을 증언해버리면 당사자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예.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소 단계에서는 결국은 장시호한테 당했고 지금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결국 또 정유라한테 당하고 특검이 사실 이제 그 전략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2의 장시호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최순실 씨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딸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거를 이제 정면으로 반박할 줄 알고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노 변호사님, 근데 증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으로 목표를 선회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 최순실 씨의 고육지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육지책이요? 네, 왜냐하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딸이 아니고 조카였고 본인이 약간 수족처럼 부리던 사람의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딸이고 또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사랑이 엄청나게 끔찍하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유라 씨가 증언을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박을 하고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정유라 씨한테 불리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유라 씨 증언을 탄핵하면서도 본인이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그런 형식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아서 전체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예. 그렇지 않고 정유라 씨가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정유라 씨가 위증죄로 오히려 또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딸을 보호하되 대신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를 데리고 간 특검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서 모면하고자 한 것이고 특히 정유라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한 말이 뭐냐면 딸을 데리고 먼저 가서 특검이 이렇게 한 것을 묻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딸은 성인입니다. 성인인 딸이 제 발로 걸어가서 제 발로 증언을 하고 자진해서 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딸을 보호하고자라고 하는 그 생각과 본인이 좀 빠져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절충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실제로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그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다 뭐 이러면서 특검 흠집내기 열을 올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최순실 씨 지금까지 드러난 성격으로 보면 지금 정유라 씨가 이제 2시부터 9시까지 그 아이를 데려갔다, 내 딸을 데려갔다는 것이 아마 그 특검에다 저런 말들을 그래도 막 토해내야 직성이 풀리지 않았을까. 저는 좀 성격적인 면도 꽤 오늘 저 영향을 말이 끼친 것 같아요. 한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분이 났겠죠. 그 정유라 그렇게 2시 뭐 새벽에 그렇게 갔고 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얘가 하면 안 되는 말도 했고 뭐 이런 게 딸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보다 이렇게 분풀이가 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딸이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이 들 테니까 애를 낳았어도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지금 특검에다가 한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조목조목 반박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증언이었다. 오늘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예.